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사퇴하라.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속보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 이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몇 명이 찬성했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는 모른다라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해서 제가 한 8대1 정도가 되지 않겠냐 내지는 7대2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는데 예측이 맞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7대1대1 사실상 7대2 친한계 우재준 최고가 반대 양양자 최고가 기권 사실상 반대죠. 장동혁 대표는 찬성의 손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송원석, 정점식,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 등은 7명은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던졌고요. 반대는 우재준, 반대의 의미로 기권은 양양자 최고였습니다. 7대2 상황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신속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반대표로 던졌던 우재준 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계시다가 넘어온 우리 조강한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악성 부채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대표를 던졌던 이 우재준 최고는 징계할 이유가 없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징계를 할 이유가 뭐냐? 제명을 할 이유가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은 제명됐습니다. 어제 속보로 안영환 의원님께서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표결 결과를 보니까 뭐 원사이드였어요. 7대2. 압도적이네요. 네. 네. 뭐 친한계란 뭐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전 이제 지금 당권파들을 보면은 지역구를 봅니다.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송원석, 점정식, 그다음에 김재원 전부 영남이죠. 예. 신동욱 의원도 보수 세력이 아주 강한 서초죠. 그래서 그 지역구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조강한 최고위원은 뭐 지명직이기 때문에 뭐 논외로 치더라고요. 어찌됐든 정당은요 권력을 잡기 위한 조직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은 선거입니다. 결국은 선거에 어떻게 이기는 조직, 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의 행동이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죠. 4개월여 남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요. 저도 뭐 정치부 기자도 해보고 정치판도 있어봤지만 선거 앞두고 합리를 내세운 정당이 항상 이깁니다. 원칙을 내세운 정당은 항상 집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선거 전략인 겁니다. 원칙을 강조한 정당 선거 이기지 못합니다. 합리를 강조했던 정당 후보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초점을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는 차원을 떠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걸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서도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저 건이 과연 제명을 할 정도의 건인가에 대해서 아마 특정 당원이 저걸 올렸다고 했을 때 제명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두 명의 현재 싸움하고 있는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저도 현재 당원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모르겠지만은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전 당대표 밀개 뭐 검사장 차장검사급에서 윤 대통령이 발탁해가지고 법무장관하고 장관하다가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 들어온 지 2년도 안 돼요. 장동혁 현 당대표 국회의원 4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 3년 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됐어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가장 문제가 외부에서 인재들을 데려와서 아주 정치판에 잘 모르는, 정치란 건 결국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보 아니겠습니까? 내려놓는 건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정치판에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국민의힘당을 좌우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당의 중진 의원들은 뭐 합니까? 전 참 답답해요. 3선, 4선, 5선 국민의힘당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10년, 20년 국회의원 한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진 뭐 하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용히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전 목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뭐 서울의 당협 원외위원장들, 초재선 그룹의 뭐 개혁 모임들 이거 한 10여 명, 20여 명 목소리 나올 뿐이지. 3, 4, 5선 뭐 하냐? 뭐 참 답답해요. 그분들이 나와서 중재를 오. 하든지 뭐 성명을 발표하든지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싸우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각자 도생, 나만 살면 된다. 대부분 영남 출신들입니다. 그냥 여기 나서서 괜히 다음 내 뭐 공천 받는데 겁나서 한쪽에 편들다가 한동훈 편 들다가 내가 장동혁에 밀려서 뭐 이런 계산 이건 아닌 거예요. 당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당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붕괴입니다. 왜? 야당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 비슷하게 돌아가야지 이제 수레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자멸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저렇게 가다간 국민의힘당 이번 선거 미래가 없습니다. 3선, 4선, 5선 중진 뭐 하냐? 안영환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했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충남도당은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표현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소울메이트다라고 각별한 마음을 나타냈었는데 이 세상 사이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소울메이트가 이제 결국 파탄 났는데 네.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돌아서면 더 심하게 서로 아 그렇군요. 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1월 14일 날 윤리위에서 제명이 네.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유예된 제명이었다. 그리고 단식으로 얻은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제3자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 아까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일간지에서 보수 뭐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자폭 자해 자멸로 가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강력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마치 장동혁 대표의 이런 결론, 이 지도부의 이런 결정이 무엇을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에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도 표심을 놓고 각 당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그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선거 승리의 필수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건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제발 보수 언론의 비판을 좀 들으세요 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조목조목 맞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청을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 결국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파국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달라지겠다, 바뀌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바뀐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느껴질 것인가? 여러 가지로 험난한 상황이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반응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의견 했을까요? 대표님, 저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나눠주는지. 그럼 이번에 친한계 의원들의 반응인데요.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16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초재선 의원들도 강하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제명은 최악이다는 겁니다. 초재선 의원.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왜 통합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했냐. 비상기업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라. 친한파뿐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도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어이 자멸의 길로 당을 몰아넣었다. 당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동화, 야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라며 이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코앞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사퇴까지 한 그런 수위가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실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에 대해서 저런 언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듯이 9명의 최고위 중에서 오로지 반대는 명시적으로 한 사람 한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초재선 의원과 그리고 한동훈 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합치면 20여 명 되는데 그렇다면 107명 중에서 20여 명이 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되는데 왜 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안 할까요? 그거는 한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전당대회 때 김민수 후보의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게 있는데 1차 투표에서 3만 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선으로 갔죠.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차악이고 그 당시에 장동혁 후보는 최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됐죠?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원과 국민의 민심, 그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으로 풀지 못해서 당 지도부가 비판을 받는 대목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초재선 의원의 대안과 미래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고민과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가족과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작 사과했어야 됩니다. 근데 알고도 사과 안 했죠. 그리고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작이라면 뭐가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윤리위도 다 인정할 수 없다. 당무감사위도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의 공식 기관에서 벌어지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그걸 다 부정하고 있고, 최고위는 뭡니까? 당원과 국민이 뽑은 최고위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재준 최고 같은 경우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인 자리에서 검증이란 단계에서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아니 목숨을 내던지고 그 절실함을 비치는 그 현장에 왜 못 갑니까? 그래서 한동훈계 쪽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아예 어차피 가더라도 제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갔을 때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시킨다고 했을 때 당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왜 당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내 의원들이 저렇게 어떻게 본다면 반 이상이 아니죠. 80여 명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되는 양상을 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집안 싸움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지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15개월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거를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결정이고, 그 결정은 온전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제명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탄핵에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당대표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제발 가라고 한동훈 개에서도 말을 했지만 왜 본인은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고요. 저는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 사퇴하라 요구했어요. 그냥 홧김에 한번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보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서울시장 그 후보잖아요. 현재 서울시장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당권파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도 바꿔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발끈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선 지방선거 못 치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장을 바꾸든가 대표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론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 최고위 분들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제일 중요하죠. 뭐 오세훈 시장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가장 큰 문제, 본인의 이제 다음 이제 서울시장을 하냐 마냐의 절체절명의 기로가 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얼만큼 이제 자신의 선거에 정말 고춧가루를 뿌린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태를 보면 환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야 뭐 민주당 지지자지만 국민의힘도 야당이, 보수 야당이 그래도 건강하게 비판을 해줘야 일종의 양쪽, 보수와 진보의 양측이 가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사태를 보고 약간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고 있었다가 불길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강커녕 막 오온천지를 뒤덮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문제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경태 대변인이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에 뭐 물론 법적으로 가서 뭐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법정 싸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완전히 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입에서도 나왔고 초대선 의원들에게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중진은 입 다물고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그냥 억누르고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현 상황에서 가장 발언권이 커야 될 사람들은 후보들입니다. 네. 선거에 나올 사람들의 발언권이 인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입니다. 맨 뒤에서 선거판의 현실과 상관이 없이 지휘를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축구의 생명은 골이라고. 정당의 생명은 선거에서 승리입니다. 그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고요. 대략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형을 볼 때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역전되다 보니까 진보 4, 중도 3, 보수 3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크게 러프하게 따지면요. 그러면 대한민국 유권자 한 4,200만 명입니다. 30% 하면 한 1,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30%의 10%인 3%, 약 120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적극적으로 댓글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전체 국민들 한 1% 내외가 한 당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도 지금 제가 이런 발언하기 때문에 뭐 어떤 댓글들이 써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각종 댓글들 보면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왜? 목소리가 크니까. 지역구를 가면은 그분들이 지구당을 다 좌우를 해요. 그게 이제 소수 강경파죠. 그렇죠.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전체의 목소리가 돼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목소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일부라는 걸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많은 뭐 조선이라든지 뭐 동아일보라든지 이른바 보수 언론으로 지칭되는 그 많은 언론이 오늘 아침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냉정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힌 어느 오리가 되든지. 근데 이제 제명을 다 해놓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만 해도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재 국민의힘당의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의 전 행태가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왜 단식 현장에 못 갑니까? 단식 현장 가서 정치는요 포용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가서 목숨을 걸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 가서 자 우리 합쳐보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당대표의 행동이 가장 정상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랬더라면 설사 장동혁 당대표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모르고 협량하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똑같이 거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장동혁 당대표도 지금 재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언가. 한동훈 전 당대표를 당대에 남겨둬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당권 장악인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9대1, 7대1 나온 거 보면은 당권 장악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쳐내야 되는 것인지 좀 포용과 광대함의 정치가 아니라 협량과 협소함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당의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요. 글쎄 이제 선거를 위해서 저는 아까도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많은 보수 언론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 언론들이 지적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원들 지적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수 언론들은 많은 보수 세력들을 뜻을 모아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많은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면서 또 보수를 지지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다수의 대중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미 일은 벌어져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김성태 의원 등이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제가 봤을 땐 대구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부산을 고르겠다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 대구 부산에 나간다. 그럼 만약에 무소속으로 뭐 나간다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거기 센 사람 될 겁니다. 보수 진영의 가장 정치적 큰 기반은 영남 지역이니까 TK 지역 아니면 부울경 지역 뭐 이런 정도. 안 그러면 뭐 경기도 뭐 평택 정도 뭐 내가 굳이 권한다면은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뭐 대통령 그 지역구 가서 한번 붙는 게 제일 나는 의미 있다고 해요. 국힘 텃밭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장 후보로 뭐 그런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조국 대표가 아마 재보궐로 나갈 것 같아요. 거기 따라 나가서 꼴 이기고 오겠다라고 하는 명분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나온 지역들을 쭉 보면은 서울시장, 계양을, 평택, 대구, 부산 다양해요. 그러니까 근데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런 지역들에 크게 승산도 없어 보이고 뭐 조급해하지 말고 어차피 제명된 거 긴 호흡으로 보는 게 한 전 대표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식장에 찾아가는 거는 인간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럼 상황이 달라질 게 없지 않냐? 뭐가 달라졌겠냐? 이렇게 뭐 친한계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은 장동혁 대표의 몫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도리는 하는 게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지나가 버렸고요. 다만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글을 남겼기 때문에 뭔가 회백 무드인가 했는데 결국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나오면요. 한동훈 대표 더 힘들어집니다. 어정쩡하게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명당하는 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본인의 정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저는 그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니까. 네, 다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I'll be back 했지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다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계양이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이번 6월이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년 재보선도 있는 것이고 또 4월 말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이제 6월 달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네. 뭐 거기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뭐 2월 초에 토크 콘서트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국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그림을 차분하게 그려나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김기영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에 어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부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돋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인이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가 평가를 하자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성취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어떤 호의로서 법무부 장관에 올랐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당대표를 하실 땐 63이었는데 저번에 대선 후보로 했을 때는 40%로 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는 등판하시지 않았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그 최고위원 관련해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왜 진지하게 63에서 지금은 당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어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의 헌신과 성찰 이 부분을 대안과 미래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TK 지역이나 PK 영남권에 나와서 본인이 만약에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가 프레임이 어떻게 짜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역일 일꾼을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무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레임 전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말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이렇게 판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좁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기든 지든 본인한테 과연 득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나섰다가 민주당 영남권에서 지지율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에 무소속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덮어 쓰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경우에는 자중하는 게 맞습니다. 큰 광폭의 정치를 하려면 기다리는 것도 정치, 시간을 보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발 뭐 무소속 출마, 창당 이런 생각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합당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